모델을 꿈꾸며 서울로 상경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간간히 들어오는 일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안 돼서요. 서울의 한 일식당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마지막 일자리가 됐습니다. 이 식당의 단골 손님 50대 남성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건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은 억울하다면서 피해자를 또 찾아왔더랍니다. 혹시나 보복이라도 당할까 피해자는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던 끔찍했던 감촉,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억울하다고 호소하던 가해자의 목소리.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던 여성은요, 결국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식당에 혼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누군가를 향해 손짓합니다. 옆자리로 부른 사람은 가게 아르바이트 직원인 20대 여성. 남성은 직원이 앉은 의자 쪽으로 손을 갖다 대며 연신 아래를 흘깃댑니다. 그 순간 직원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당황한 듯 몸을 매만집니다. 피해자는 단골 손님인 A씨가 맥주를 따라주겠다고 부른 뒤 몸을 더듬었다면서 친구에게 당시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만진 부분에 감촉이 떠올라 힘들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나 잠도 안 온다며 수치스럽고 괴로웠던 심정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가 억울하다며 피해자를 또 찾아온 겁니다. 정말 화도 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딴 건 다 필요 없고 그 사람 벌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남자가 그냥 전화 받는 소리나 얘기하는 소리만 들려도 무서워서 집안에서 혼자 떨고 있고. 결국 한 달 뒤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평소에 잘 지내고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그 일 생기고 나서 병원 다닌다고 얘기 듣고 그 일 때문에 누나가 그렇게 됐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꿈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컸던 사람이고 또 사랑이 엄청 넘치던 사람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절대 선택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로 밝은 사람이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본 뒤에야 가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플라스틱을 갈아서 배식하는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조리사가 아이들이 먹을 죽을 만드는 과정에서요, 이 믹서기 칼날에 있던 플라스틱 보호 덮개를 미처 보지 못하고 음식과 함께 갈아버린 겁니다. 1살부터 4살 배기 아기까지 14명이 이 죽을 먹었고요. 모두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히게도 아이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오쯤 이곳에서 아이들이 플라스틱이 섞인 오전식을 먹게 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기 눈 앞에 보여야 이제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무서웠고요. 그래서 저도 갑작스럽게 연차를 쓰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다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어린이집 측은 원래 일하던 조리사가 휴가를 내 새로운 조리사가 대신 처음 식사를 준비하면서 실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수습 중인 거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끼리 지금 아직 얘기가 안 나눠진 경우라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요. 일단 정말 궁금하신 부분은 구청에 따라 문의 주세요. 경찰은 단순 사고인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홍대 거리 곳곳입니다. 이 곳곳이 문을 열어둔 채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날은 무덥지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손님이 아예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비상이잖아요. 수시로 환기를 해야 좋다고 하니까 에어컨은 켜져 있더라도 아예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게 속이 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정부는 이런 개문 냉방을 못하게 합니다.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도 물립니다. 이미 이달 초에 전력 수요는 지난해 여름철 최대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제 단속을 해야 할 때라는 뜻인데 절전이냐 방역이냐 자영업자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또 전력 낭비를 단속해야 할지 방역을 단속해야 할지 공무원들도 헷갈립니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안동준 기자입니다. 30도를 웃도는 서울 홍대 인근 거리. 문을 활짝 열고 냉방을 하는 상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하지만 매해 여름이면 문을 닫지 않으려는 상인들과의 이른바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길거리가 좀 덥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끌리듯이 들어오시는 손님도 계시고 아무래도 문 닫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먼지와 옷가게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그냥 환기 때문에 열어둔 거여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가 내려오면 관할 지자체가 개문 냉방을 못하게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뒤부터는 무작정 막기도 어렵습니다. 2시간마다 실내를 10분 이상 환기하라는 정부 방역 지침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점검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환기 중이었다고 하면 이게 점검하기도 되게 애매한 부분도 있고. 전력난과 방역 생활화 사이에서 상인도 단속 공무원들도 정답을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기도 있고 그러면서 좀 에어컨 틀면서 문을 또 닫아야 되는 상황이 겹치게 되면서 좀 확실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애매한 상황이 자꾸 생기게 돼서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폴란드 창공에서 이 말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K방산이다 증명한 거죠. 화려하고 시원한 블랙이글스의 비행 직접 보시겠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며 나타난 블랙이글스. Ladies and gentlemen, I present you the Black Eagles from Republic of Korea. 제트구름을 이용해 난초 모양을 하늘에 새기더니 빨간 하늘에 파란색 화살로 큐피드까지 만들어냅니다. 화려한 소용돌이 기동을 끝으로 30여 분간의 숨막히는 에어쇼를 마무리합니다. 예, 폴란드에서 우리가 블랙 이글스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기회가 평생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폴란드 정부가 FA-50 경공격기와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산 무기를 도입하기로 한 날,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폴란드 상공에서 에어쇼를 펼쳤습니다. Na bazie dobrego samolotu i są to samoloty na pewno dobrze zrobione i które długo posłużą i patrząc na ulotkę jest jakby wyposażenie, które też jest jakby potrzebne i 이번 에어쇼는 블랙이글스가 운영하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개량형 FA-50 경공격기의 수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유럽에 수출을 공고히 하고 이 유럽 수출을 베이스로 해서 미국의 수출 500대를 저희는 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전투기 수출 1000대를 할 수 있고. 약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는요, 그 상품의 효력이나 효과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훈련병 190명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백신이었는데요. 유효기간이 지난 걸 관리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군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부작용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긴 한데요. 이번에는 괜찮더라도 군에서 의약품을 관리하고 접종하기까지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어서요.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군은 곧바로 훈련병과 부모에게 알렸고 부작용 여부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약품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유효기간이 보수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2년의 유효기간 중에 12일 정도 지난 걸로는 그 두 가지 다 크게 문제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이 그 어떠한 중간 단계에서의 점검이나 확인도 없이 접종이 됐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큰 거예요. 아직 이상 반응은 없다고 밝힌 군은 190명을 상대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X선 검사를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시효일자가 지난 유행성 출혈열 백신은 효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오접종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접종 절차를 준수할 것을 예하부대에 당부했다고 밝힌 뒤 다음 달 중순까지 전 신병교육대의 백신 관리 실태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대 얘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숨진 공군, 또 벌어진 해병대 가혹행위 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이해람 중사. 이곳이 바로 공군 20 전투 비행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여군 부사관이 또 숨졌습니다. 이해람 중사가 쓰던 관사를 쓰고 있었고 괴롭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확실히 마련하겠다던 재발 방지 대책은 어디에 마련된 걸까요? 해병대는 또 어떻습니까? 개처럼 짖으라고 했답니다. 폭행에서 끝나지 않았고 2차 가해로도 이어졌습니다. 전임의 구타로 후임병이 기절을 했는데 병원 가서도 솔직히 말할 수 없었던 후임병의 사연 집중 들여다보겠습니다.